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케치북과 둥근 총 매직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둥근 총 매직 글자 쓰기 영상에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자음이 꺾이는 부분을 각지게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변형시킨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좀 도톰한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시고요. 스케치북에는 미리 이렇게 줄을 그어 주시면 글씨 연습하시기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글씨의 기본인 자음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역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건 모서리가 각이 진 기본 서체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기울기를 주어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각이 지게 표현한 서체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배워볼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자음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둥글고 각지고 이렇게 비교가 되지요. 디귿을 써주실 때는 가로선도 둥글게 굴려서 그어주시고 밑에 니은 자를 이렇게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리을을 쓰실 때도 기역과 니은을 짧게 하는 형태를 붙여서 이렇게 써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음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쓰시고 옆에 선을 둥글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비읍도 니은을 쓰고 나머지 선을 둥글려서 그어줍니다. 시옷도 세로선을 둥글게 그어주시고 나머지도 살짝 둥글려서 그어주시고요. 이응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반반씩 획을 나누어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반반씩 이렇게 들어가게.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선을 살짝씩 둥글게 그어주세요. 미음도 마찬가지고요. 지읒 같은 경우도 가로선을 살짝 둥글려 주시고 밑에 시옷 모양을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읓은 가로선을 긋고 시옷 모양을 겹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키역 같은 경우는 기역이 기본 형태가 되고 가운데 가로선은 이제 위쪽의 선보다 조금 짧게 그어주시면 되고요. 티읕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선을 좀 짧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피읍은 모든 선을 살짝 둥글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히읗은 위에 모자 부분보다 밑에 이응 부분이 살짝 크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제 다 써보았어요. 이제 좀 모양이 동글동글 예쁜 서체인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가부터 하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 그러면 자음보다 이제 모음이 살짝 작은 형태인 걸 알 수 있으시죠? 앞에 POP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큰 게 자음이고 이제 가장 작은 게 이제 받침, 이제 중간 크기가 모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마 써볼게요. 자, 바. 자음만 예쁘게 쓰셔도 모음은 조금 작게 옆에다 갖다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반대로도 그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그때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안 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 타, 파,
동글동글 둥글려서 모음까지 살짝 둥글게 하. 이응은 조금 더 크게 이런 형태로 이제 가부터 하까지 또 적어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받침이 들어간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받침 같은 경우에는 초성, 중성보다 이제 가장 작은 형태로 이제 자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는 걸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더 보시면 각을 써보시면 이렇게 기역을 똑같이 붙여볼게요. 훨씬 더 작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에도 니은을 붙여서 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닷을 한번 써볼게요. 받침이 많이 작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랄,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로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알아주시고 다음번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맘, 밥, 각부터 밥까지 적어보았는데 자음, 모음, 받침은 이렇게 다 붙여서 적어주세요. 이번에도 받침 글씨를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사에다가 이제 시옷을 붙여서 삿을 적어보았고요. 이제 아에다가 이응을 붙여서 앙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다 붙여주시고 자에다가 지읒을 붙여보았어요. 차에다가 치읓도 한번 붙여볼게요. 얘는 카, 그냥 기역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칵을 만들어 주었고 타에다가 시옷을 붙여보았어요. 이번에는 팥을 만들어 볼게요. 티읕을 붙여서 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에다가는 이응을 붙여서 항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쌍자음을 한번 써볼게요. 쌍자음은 앞에 초성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받침에서도 두 개의 자음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잘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딸기, 이제 쌍자음이 들어가는 딸기를 적어보았어요. 쌍자음 같은 경우에는 자음 하나가 들어갈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을 넣어 주어야 되니까 크기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서 써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잘 알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쌍시옷을 적어서 쑥이라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쑥도 많이 쓰이는 글자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쌍지읒을 적어서 리을 받침을 붙여볼게요. 물결 무늬로 붙여주시고 쫄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쫄면을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받침에서 쌍자음이 들어가는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사에다가 리을, 미음을 붙여서 삶이라는 이제 단어를 한번 써보았고요. 잃어버리다 할 때 이제 리을, 히읗을 붙여서 일을 적어보았고 밝다 할 때 리을 기역을 붙여서 발,
니은 히읗을 붙여서 안. 곰따 할 때 이제 곰 이런 글씨도 이제 알아주시면 이제 다음에 혹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쌍시옷 받침은 너무 많이 쓰이는 이제 받침이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짧다 할 때 많이 쓰이는 글자죠. 이번에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팥빙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한자 한자 적어 주시고요. 단어를 쓰실 때는 이렇게 간격 아시죠? 간격도 최대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 먹는 것만 계속 적게 되는데요. 커피 한 잔 이렇게 또 적어보았어요. 자, 이제 쌍자음부터 단어까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새로운 면을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무래도 글씨를 쓰시다 보면 단어도 쓰지만 문장도 쓸 일이 많은데요. 문장도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나 예쁜 글씨를 연습하다 보면은 좋은 글귀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에 긴 문장 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랑 이제 이라는 조사를 크기를 살짝 이제 다르게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이제 써주셔도 상관없거든요. 문장을 쓰실 때 주어를 좀 크게 해주시고 조사나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써주셔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귀도 한번 적어보았고요. 이렇게 열자 안에 글귀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단어나 짧은 글귀를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적어봤어요. 이제 이것도 많이 쓰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부시는 날 행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니까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행복합니다.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짧은 문장도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스텔로 머메이드지를 한번 꾸며서 그 위에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파스텔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예쁜 작품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먼저 이제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파스텔을 눕혀서 이제 좀 색칠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좀 밝은 연두색으로 색칠을 해주었고요. 위쪽엔 좀 더 진한 녹색을 이제 칠해 주었어요. 그래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내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제 문질러 주시면 이제 파스텔 색감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무도 이렇게 작은 나무, 큰 나무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옆에도 허전하니까 하나 또 이제 다른 색깔로 나무를 그려주시고요. 이제 갈색으로 나무 기둥도 그려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제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이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엽서보다 좀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작은 크기도 둥근총 매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사각총 매직으로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 작은 사이즈의 종이에 쓰기가 어려운데, 둥근총 매직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글자 수가 좀 많아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글귀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생일날 친구한테 선물로 주면 정말 좋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둥근총 매직은 아무래도 획이 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카가 있으신 분은 회색으로 밑에 그림자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넣는 방향은 획의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한 색으로 넣어주시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옅은 회색 톤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신한 터치 마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쿨 그레이 색상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다 넣어 보았습니다. 글씨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지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글씨만 쓴 것보다는 파스텔로 이렇게 꾸미고 위에 글씨를 한번 써보시면 좀 더 예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도장 찍어주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둥근총 매직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매직 글씨는 어디서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글씨이니까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